안녕하세요. 맘땡 대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활기록부가 많이 축소가 됐지만 가장 많이 차지한 비중이 바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래서 정말 서울대, 연대, 고대 가장 많이 비중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과세특기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과세특기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굉장히 충실한 학생, 그리고 성실한 학생, 또한 학업 역량도 있구나. 또한 내신까지 맞춰주면 정말 그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대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특은 어떻게 기록이 될 때 더 유리할까요? 또한 과세특의 어떤 기록들을 대학교에서는 선호할까요? 그 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목적은 이겁니다. 수업 중에 학교 선생님이 학생의 수업 중에 관찰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야 할 사항들이 선생님만 하는 일반적 한 방향 수업이 아닌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나타난 상황, 그 다음에 학생의 우수성과 그에 더하여 인성에 더한 구체적인 사례도 드러나야 되고요. 과목별 성취 수준도 드러나고 학업 활동 참여도와 태도도 드러나고요. 또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특히 요즘 대학교에서 선호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두 번째 무엇도 드러나야 되냐면 현실에 적용하려는 능력까지 작성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5가지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러셨죠.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업에 답변이라든지 했던 수업, 토론 같은 수업. 일단 두 번째, 여러분의 우수성과 인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다음 세 번째, 과목별 성취 수준. 그다음 네 번째, 여러분의 학습 활동의 참여도 그리고 학습 태도, 이 네 가지. 그다음 다섯 번째, 학습 문제 해결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현실 적용 능력 혹은 노력, 이 5가지가 과세특에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어떻게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요? 과세특은 과목별로 쓰다 보니까 어떤 과목은 이 5가지로 다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5가지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무엇일까요? 네, 토론 및 발표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토론 및 발표 이것도 드러나고, 일단 실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1, 고2 과정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심화적인 실험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또한 질문, 또 어떤 학생은 일부러 과세특 기록에서 수업 때마다 선생님은 의도적으로 눈을 맞추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의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업에 따라오려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선생님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하면 그 선생님이 그래도 그 학생 정말 이뻐요. 그 다음에 어떤 소재가 좋냐면 팀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수행평가 있죠? 팀 프로젝트 있죠? 토론 및 발표 그런 수업 있죠? 그런 수업들에서 이 사항들을 드러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좀 우리가 좀 드러나야 될까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이제 이겁니다. 동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동기가 있다라면은 어떤 학습 단원, 어떤 수업을 하면서 동기가 생겼어요. 그 동기라는 건 말 그대로 뭐죠? 지적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참 궁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수행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과제 연구라든지 발표 수업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활동을 통해서 또한 뭐 또 추가할 수 있는 거죠? 네, 독서도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학교 선생님의 평가 순위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드러나겠죠? 여러분들의 직접 호기심을 충족시켰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학업 태도와 학업 열정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서도 드러날 수도 있고, 독서도 드러나게 되죠. 또한 학교 선생님 평가 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방송했을 때 좋은 생활 기록부는 여러분의 활동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의 학업 역량 필요한데 꼭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었죠? 제3자의 기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데 그게 말 그대로 뭐죠? 담임 선생님의 평가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뭘 드러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지적 호기심이 생겼어. 그거 다 열심히 했다? 여기서 호기심을 충족시켰어. 그리고 나서 결과물 제출하고 이렇게 변화했구나 라고 드러나는데 그 과정에서 그 활동 과정에서 꼭 드러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바로 스카이를 합격한 여러분의 선배님들의 과세특에는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 이 과정에서 창의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성을 드러내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문제 의식을 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참신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아주 적절한 과정을 거쳤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창의성을 과세특에서 드러낼 수 있고요. 문제 해결력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문제 해결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기록만 했다고 해서 대학교 입장에서 그 학생이 문제 해결력이 좋네 그걸 볼까요? 아닙니다. 문제 해결력은 딱 세 가지로 드러낼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먼저 분석적 사고를 했던 활동. 그다음 두 번째 그 활동 결과물을 스스로 평가하는 사고력.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응용하면 좋겠다라는 창의적 사고, 이 세 가지가 바로 문제 해결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모하시면 매우 유리합니다. 그 다음 또한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학생 여러분들 의사소통 능력을 드러내는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어떤 친구 서로 의견이 조화되지 않아서 그 친구랑 단둘이 이해를 하면서 서로 오해를 풀면서 그냥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의사소통 능력일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이해력, 두 번째 표현력, 세 번째 설득력입니다. 그래서 이해력과 표현력과 설득력 이 세 가지가 과세특의 어떤 항목에 기록이 되면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다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능력도 과세특에 나옵니다. 왜요? 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은 뭘로 드러날까요? 협업 능력, 그 다음에 합의적 의사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의견제로 종종 알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인관계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한 시민의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세특을 통해서 학업 능력도 보이지만 뭣도 보인다고요? 네, 인성도 기록이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인성에서 이제 시민의식을 보는데 거기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리더십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것은 행동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행동 특성비 종합 의견에서도 리더십이 나오는데 굳이 또 과세특까지 리더십이랑 중복되잖아요. 그럼 칸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과세특에서 보는 시민의식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책임감이에요. 왜요? 활동을 했잖아요. 보고서 활동, 수행평가, 팀 프로젝트인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신중함. 실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자제, 자기 규제. 이 세 가지를 시민의식으로 과세특에서 드러나면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의 역량을 담아내는 게 과세특입니다. 이게 과세특 기록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냥 과세특 기록이 내가 호기심이 생겼어,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했어, 그리고 나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내가 이걸 배워서 얼마나 변화를 했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야 될 게 금방 이 점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요? 첫 번째 창의성이 있었는데 창의성에서 어떤 점들이죠? 문제의식, 참신성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적절성 이 세 가지가 창의성을 드러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해결력도 과정에 드러나야 되는데 문제 해결력 세 가지가 뭐였었죠? 분석적 사고력,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평가하는 그 과정, 평가하는 사고력, 그 다음에 결과물을 어떻게 응용하면 더 좋겠다는 창의적 사고력, 이 점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한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죠? 이해력, 그 다음 표현력, 그 다음에 설득력이 의사소통의 능력, 여러분의 역량을 드러나는 거고, 대인관계 능력은 협업과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점, 또한 시민의식으로는 책임감, 그 다음에 신중함, 그 다음에 자기 규제, 그 다음에 자제, 이 점들이 과세특에 드러나야 된다는 점이에요. 모든 과목이 이 역량에 다 드러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떤 활동을 하실 때, 나는 이 활동을 할 때, 창의성의 역량을 드러내서 나는 이 활동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나는 이 활동을 할 때, 문제 해결력의 역량을 드러내는 활동을 하겠다. 그 다음 또 난 이 활동할 때 의사소통 능력, 시민의식 역량을 드러내는 활동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디자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세특 정말 중요합니다. 과세특 물론 과세특 같은 학업 역량과 학업 충실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학업 성취도라든지 모든 것을 평가하지만 또한 이런 점들도 평가, 이 점까지 같이 결부가 돼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세특은 꼭 세 가지 활동과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활동과 일관성이 있어야지만 대학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한, 바로 무엇이냐면 진로 활동과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과 과세특은 끈끈한 정말 형제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과세특 따로, 진로 활동 따로, 동아리 활동 따로, 독서 활동 따로 움직이면 안 돼요. 같이 일관성을 보여야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학교에서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 과목 같은 경우는 종종 그게 있어요. 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체능 과목 활동에서는 이제 저는 종종 그렇습니다. 협동 능력이라든지 나눔 배려, 공동체 의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더 관심을 갖게 됐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의 역량을 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체능 과목 같은 과세특을 어떻게 애들을 기록해야 될까? 자기가 음악을 했는데 뭐 했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의 인성적으로 종종 많이 빼는 편이고요. 또한 음악 같은 경우는 어떤 악기에 대한 호기심을 해서 연주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와서 악기를 선호하는 인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요. 정말 좀 스카이간, 특히 의대간 학생들 같은 경우도 창학기록부를 보면 악기를 연주했다라는 학생들 제법 꽤 있습니다. 기타 연주를 잘했다라든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과세특 기록을 말씀드렸었죠. 과세특 기록에서 여러분들 검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점들이 그 과세특 활동에서 어떤 점도 드러나야 된다라는 점, 학업 역량만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 그 학업 역량을 드러나는 과정에서 무슨 활동을 하면서 과정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지금 생활기록부를 약간 수정할 수 있다면은 지금 당장 제가 말씀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시고, 만약 끝났다라면 올해 어떻게 과세특을 디자인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